아직 상승이 한 번 더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를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현재 나쁜 얘기가 많습니다. 물량은 뭐 덤핑할 것이다. 얼마까지 갈 것이다. 아니다. 이번 상승은 65,000대 이미 끝났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오늘 좀 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긍정적이라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이런 신규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 이거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겁니다. 이건 한국 기준이고요. 지금 매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더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게 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4단계, 수도권 4단계 뭐 격상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이런 얘기만 해서 이걸 전체 시장을 파악하는 것은 되게 무리가 있겠죠. 미국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24개의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 넘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지난주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와중에 이 확진자들의 반 이상이 이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올 가을 델타 변이로 매우 힘든 시기 보낼 것. 미국 정부 가을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 시 마스크 거리두기 재도입 유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향후 2에서 3년간 코로나19 유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 지금 전염성은 더 높아지지만 치사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독성이 약해지면서 나중엔 이것이 독감처럼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 여러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뭐 다시 우리가 재택근무 그리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약간 긴장을 놓을 때쯤에 다시 또 올해 1월처럼 이런 것을 또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가 7월 9일이죠. 하반기 시작이죠. 근데 상반기 초에 했던 패턴을 반복하듯이 이것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좀 보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테이퍼링 이슈입니다. 7월 FOMC 이것보단요. 지금 다들 전문가들 보고 있는 게 8월 잭슨홀 미팅이죠. 이거는 캔자스 연준에서 주최로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왜 지금 이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것이냐? 과거 2010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제2차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놨죠.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거고, 이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미국의 경제학자들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테이퍼링을 논의할 포인트를 잭슨홀 미팅 8월 26일, 28일 이때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다시 퍼지고 증가 추세로 이렇게 간다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약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아직 시중엔 돈이 더 필요하다, 아직 더 부양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전달이 되면은 다시 한번 자산시장의 상승을 일으키는 또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체로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 기대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당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입니다. EIP159.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에게는 호재고, 그럼 비트코인은 뭐 없나? 비트코인은요, 지금 11월에 지금 출시 예정인 게 있어요. 바로 탭루트죠. 탭루트 이거 지금 한다고 지금 4년 동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게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런 호재,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로서의 호재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래, 그럼 호재가 있다, 그럼 가격 오른다?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승론적 관점을 봤을 땐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어느 패턴으로 보는 것이 좀 좋을까? 2013년 패턴, 더블피크 패턴이었죠.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때 이 상승하기 직전에 큰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말이었죠. 2019년 초, 이 굴파기 기간, 이때도 떨어질 때 한번 한숨 돌리다가 한번 훅 하고 팠다가 다시 한번 갔었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 색칠한 거 바로 옆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또 팠다가 다시 올라갔던 패턴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물론 우하향으로 저점이 더 낮아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패턴이긴 한데,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뭐 변형 코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퍼지면서 되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죠. 시장이 지금 투심도 많이 죽었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조금 더 하락하는 것? 하지만 2020년 3월 코로나 이때처럼 아닐지라도 좀 이미 우리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뒤에 또 부양을 함으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올라갔다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한 번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올라가주면 되게 좋겠지만요. 모두가 행복하겠지만은 아무튼 한 번 더 내려가는 것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또 하나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랜 B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7월 말 28,000달러 보고 있죠. 저는 뭐 이거보다 살짝 더 아래의 가능성도 또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28,000달러 갔다가 뭐 8월 말에 47,000달러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도달하는 것을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는 보고 있죠. 상승의 촉발제가 뭐가 있을까?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NFT라고 생각을 합니다. NFT 매출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바이낸스에서도 이런 하락장 와중에 6월 NFT 마켓을 출시해서 NFT 탭을 따로 지금 뒀을 정도로 NFT의 시장이 돼서 다들 좋게 보고 있죠. 뭐 국내도 보면 지금 NFT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도 NFT에 대한 거부감은 가격적인 측면보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는 것이 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또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게임스탑 NFT입니다. 이것이 지금 출시되는 것이 7월 14일경 출시되는 것이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컨트랙트 주소를 따가지고 보면은 7월 14일로 지금 보이는, 이거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게임스탑 이런 것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1월에 겪었던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5월이나 밈, 그래서 펌핑 밈 계속 돌았었고 코인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일으켰죠. 이번에 NFT, 뭐 게임스탑에 대한 쇼스퀴즈, 뭐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시장에 또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 가기 전까지 한 번에 또 이런 중간중간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또 딥 구간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과거에 이런 패턴은 의미가 없다 얘기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떤 거로 가시냐면 미래에 대한 예상으로 자꾸 가시기 때문에 약간 잡신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런 거 미신 믿는 거, 그런 거 뭐 운, 점 이런 쪽으로 더 기울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해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과거의 패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또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100% 많지 않지만 이 과거의 데이터가 있는데 활용은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유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